안녕하세요. 예비백수 미카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석진이만 쏙 빼고 나머지 멤버들을 소개를 해드렸죠. 자, 오늘은 석진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 한국 이름 김석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 석진이를 아끼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저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양심도 없다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잘생겼습니다. 저는 석진이를 정말 좋아하지만 절대로 옆에 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들도 석진이 옆에 섰다가 오징어가 돼버리는데 아이고야, 저는 진짜 해파리나 플랑크톤이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에서 10년 전 일이겠군요. 빅히트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랩몬스터, 슈가 같은 실력 있는 래퍼도 발굴했고 제이홉 같은 최고의 댄서도 발굴을 했습니다. 빅히트는 이 팀이 실력은 확실한데 비주얼 에이스가 없어서 고민이었을 겁니다. 정국이는 아직 중학생 애기였고 태영이는 비밀병기로 숨겨져 있었고 지민이는 아직 합류 전이던 시기입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빅히트 관계자가 길에서 석진이의 샤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캐스팅을 합니다. 당시 석진이는 건국대 영화학과 재학생으로 노래나 춤은 경험이 전혀 없고 연기자를 지망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석진이에게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같이 할 팀에서 본인이 가장 맏형인 것도 부담스러운데 멤버인 동생들 면면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3가지만 꼽자면 아마도 외모, 노래, 춤 정도 될 겁니다. 석진이는 외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쪽 세계는 외모도 재능이기 때문에 석진이는 이미 출중한 재능 하나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가지, 노래와 춤은 동생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노래도 처음부터 배워야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춤이었습니다. 호석이나 지민이는 이미 완성된 춤꾼들이었고 막내인 정국이도 스폰지처럼 배운 걸 흡수해내는데 석진이는 도저히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단체 군무를 할 때마다 거의 매번 가장 구석탱이 끝부분에 위치했습니다.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솔로 파트가 주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춤이 약한 또 하나의 멤버 남준이와 함께 양날개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남준이도 춤을 잘 춘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석진이와 비교하면 남준이가 훨씬 더 잘 춥니다. 이 양날개라는 별명은 멤버들이 직접 붙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BTS 멤버들이 정말 착하고 배려가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맏형이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팀의 리더인 남준이를 같이 끌어들여서 귀엽게 웃어넘길 수 있는 별명도 지어주고 그걸 밈으로 만들어서 팬들의 기대치를 낮춰주고 비난을 사전 차단해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석진 오빠 춤 많이 늘어서 요즘은 양날개도 옛말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아미분들이 많습니다만 문제는 다른 멤버들도 같이 늘었다는 거고 여전히 BTS 내에서 굳이 춤으로 줄 세우기를 하면은 우리 석진이는 여전히 7명 중에 7등입니다. 최근 앨범의 온 뮤직비디오 보셨습니까? 댄스 브레이크 장면에서 석진이만 빠진 거 보고 눈물 났어요. 더 세게 말해보죠. 석진이는 춤뿐만 아니라 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래 나쁘지 않습니다. 잘 부릅니다. 하지만 BTS 내에서 가장 쓰임이 애매합니다. 매혹적인 저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태영이를 쓰면 되고 신비로운 고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지민이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격렬한 안무를 동반하는 곡의 클라이맥스에는 메인 보컬 정국이가 있습니다. 보컬 라인 나머지 3명이 각자의 확실한 역할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석진이는 어디에도 쓸 수는 있지만 어디에서도 1번 선택지는 되지 못하는 보컬입니다. 곡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도입부 부분을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유일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DNA 하면은 태형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요. 작은 시에서는 지민이가 어야 하면서 스타트를 끊었고 최근에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정국이가 우유도 멋지게 마시면서 도입부를 멋지게 열었고 랩 라인에서도 남준이는 워낙 도입부 해본 경험이 많아서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고 불타오르네 하면 윤기 목소리가 저절로 생각이 나고 마이크 드랍 하면은 발바닥 굴기는 호석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석진이는 옆에 본인이 도입부를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대체 석진이는 어떤 파트를 전담하느냐? 격렬한 안무가 끝나고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 아니면 이런 거. 최근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위를 찍으면서 아미들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석진이 찐팬들은 석진이 분량이 적어도 너무 적어서 기쁘면서도 가슴 아팠다는 말들을 합니다. 제가 석진이 입장이면 어땠을까요? 지금이야 세계적인 대우주 스타가 됐으니까 본인 분량이 좀 적다고 팀을 나가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연습생 시절부터 해서 데뷔 후 초창기에는 석진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본인의 능력이 동생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자괴감, 맏형인데도 항상 구석자리로 밀려 있어야 한다는 박탈감,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자존심. 네, 저는
제가 회사 다니던 때를 떠올립니다. 한 파트에서 윗사람에게 지켜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파트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때가 이미 입사 11년 차. 저는 신입사원이나 다를 바 없이 허둥대는데 제가 봐도 저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후배들. 누락되는 승진, 바닥을 기는 고과, 하나둘씩 관리자로 나가는 동기들. 자존감이 박살이 난 채로 그저 월급만을 위해 버텨갔던 그 세월은 저에겐 실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석진이의 상황도 그때의 저와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석진이는 그 상황을 너무나 씩씩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석진이가 나보다 나이는 어려도 훨씬 더 어른스럽고 현명한 인간이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석진이가 한 일은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춤도 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춤은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연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뭐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저도 노력은 했거든요. 근데 노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석진이가 한 일은 이 팀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의 롤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초창기 석진이의 별명 중 하나가 어색하진입니다. 춤도 어색하고 노래도 어색하고 예능에서 보여주는 리액션도 어색하고 이런 모습들을 팬들이 나름 귀엽게 캐릭터화 시켜준 건데요. 이거 뭐 돌직구 날리자면 그냥 팀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겁니다. 석진이가 원래 나대는 성격이 아니에요. 말수도 적고 조용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뭐 누가 봐도 잘생겼으니까 소속사에서 전략이랍시고 석진이에게 과묵하고 차가운 미남 뭐 이런 캐릭터를 주문을 했답니다. 과묵은 가능했겠죠. 그런데 차가운 이미지를 방송에서 풍기는 게 가능했을까요? 자신감 뚝뚝 떨어져가지고 잔뜩 소심해 있었을 텐데요. 그로 인해서 어색함만 뿜뿜 풍기는 그런 겉도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석진이가 언제 어떤 계기로 달라졌는지는 정확히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차츰 캐릭터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BTS 최고의 예능캐가 되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재 개그를 날리고 유리 닦는 소리를 내면서 실없이 낄낄거리고 동생들에게 귀찮을 정도로 장난을 걸고 어딜 가나 지가 제일 잘생겼다고 자화자찬하고 이젠 BTS에서 가장 잘생긴 멤버라는 타이틀 말고 제일 웃기는 멤버라는 타이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나이 부심 부리지 않고 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맏형, 대외적으로는 팀의 웃음을 책임지는 싱거운 친구 뭐 이런 본인만의 롤을 확실히 정립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석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이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줄 압니다. 9월 19일 청년의 날 행사에서 BTS 멤버 7명이 각자 본인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석진이는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절 20살이 갓 지났던 저는 또 다른 현실과 싸워야 했습니다. 데뷔하기 전엔 노력만 하면 뭐든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뷔를 하고 보니 노력보다는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친구들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자신감, 자존감은 크게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됐죠. 진짜 내 모습은 뭘까? 지금 내 모습에 더 당당해져도 되지 않을까? 자신을 믿어보세요. 이거 보다가 눈물 질금 났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다 잊은 채 하고 묻어둬도 될 만한 그런 가슴 깊은 상처를 빌보드 1위까지 하고 월드스타가 된 지금에 와서 굳이 꺼내 보여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또 역시 이렇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도망치지 않았던 게 오늘의 방탄소년단을 있게 한 진정성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진이는 춤을 못 춥니다. 노래도 딱히 잘하지 않습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합니다. 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섯 멤버들도 인간성 좋기로는 석진이 못지않은 녀석들 뿐이라서 착하고 따뜻한 이 큰형을 정말 잘 도와줍니다. 멤버들 역시 스스로를 객관화시킨 큰형을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봐줍니다. 석진이 춤 못 추는 건 BTS 멤버들 안에서 언제나 웃음 지뢰입니다. 안무팀장 호석이와 안무부장 지민이도 틈만 나면 석진이에게 춤을 가르쳐줍니다. 정국이는 7살 차이 나는 큰형이 요즘 노래가 많이 늘었다고 진심으로 칭찬해줍니다. 이런 동생들의 말이나 행동들이 건방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객관화시킨 석진이가 변할 수 있도록 동생들도 형을 있는 그대로 객관화시켜서 봐주면서 그 상황 안에서 형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힘이 나는 말이나 행동을 해준다는 느낌입니다. BTS의 2016년 앨범 윙즈에는 7명 멤버들의 솔로곡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석진이는 9번째 트랙 Awake를 불렀는데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네, 석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절절하게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석진이는 여섯송이 꽃을 손에 꼭 쥐고 걷는다고 하죠. 네, 짐작하신 대로 여섯송이 꽃이란 BTS 멤버들, 소중한 동생들을 말합니다. 이쯤에서 또 제 회사 생활을 돌아봅니다. 저는 결국 회사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 셈인데 동료들이 BTS 멤버들만큼 인간성이 좋지를 못했었나? 딱히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노력이 부족했고 제가 제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저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들이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제가 만들었고 상처받기 싫어서 현실을 외면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촉합버린 석진이를 존경합니다. 석진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 1등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너무 훌륭한 롤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방탄소년단의 올팬이고요. 이렇게 제가 감정이입할 부분이 많았던 석진이를 아주 조금 더 좋아합니다. BTS가 계속 우기를 승천해서 그래미도 정복하고 슈퍼볼 공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비틀즈와 비교가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대그룹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석진이도 그 그룹의 어엿한 일원으로 팀 내에서도 그리고 밖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저는 BTS를 믿고 응원할 겁니다. I love you.